너 같은 여자한테 내 딸을 맡길 순 없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남편 태준이 서류를 여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잔인했죠. 지우는 내일부터 미국으로 보낼 거야. 엄마 없는 애로 키우는 게 낫지. 여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낡은 가죽 가방을 건넸어요. 지금 안 나가면 영영 못 나와. 이거 가지고 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본 순간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7년간 잃어버린 기억과 숨겨진 과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거든요. 도대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이제 필요 없어. 이혼해. 태준이 서류 뭉치를 하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A사 용지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죠. 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간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태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던 날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요. 정신 못 차리겠으면 병원에 보내는 수밖에 없지. 당신 같은 사람은 정신병원이 딱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하윤이 알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강 회장이 팔짱을 끼고 하윤을 내려다봤죠. 지우는 해외로 유학 보낼 거야. 이미 다 정해진 일이니 쓸데없이 저항하지 마. 아니에요. 지우는 아직 6살이에요. 엄마 없이 어떻게 해외에 보내요?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하윤의 전부였죠. 이 차가운 저택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윤은 강 회장에게 달려가 바지를 붙잡았어요. 회장님 제발요. 지우만은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다 고칠게요. 나 역겨워 죽겠네. 강 회장이 하윤을 발로 밀쳐냈습니다. 하윤의 몸이 뒤로 휘청거리더니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죠.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이 정도면 됐죠? 이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태준이 가방에서 인주를 꺼냈습니다. 하윤의 손을 억지로 붙잡고 도장을 찍으려 했죠. 하윤은 온 힘을 다해 손을 뺐어요. 싫어요. 절대 안 해요. 그래? 그럼 정말 정신병원 가야겠네. 거기 가면 전기 충격 치료도 받을 수 있어. 딱 당신한테 필요한 치료지. 태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죠. 하윤은 고개를 들어 거실 2층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시어머니 혜진 여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하윤이 애타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혜진 여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그 차가운 눈빛이 하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 2층 복도 끝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계단을 향해 뛰어왔어요. 하지만 가정부가 재빨리 지우를 안아 올려 방으로 데려갔죠. 지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 하윤이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죠. 바닥에 쓰러진 하윤의 뒷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붉은 핏자국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번져갔습니다. 아, 피나네. 청소 좀 해. 태준이 무심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죠. 강 회장은 이미 서재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윤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하윤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윤은 가까스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 여사였어요. 시어머니가 하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혜진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윤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죠. 하윤의 눈이 조금씩 초점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말하지 말고 들어요.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영영 못 나와요. 혜진 여사가 하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죠. 하윤은 혼란스러웠어요. 방금까지 차갑게 지켜만 보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지우는요? 지우는 내가 지킬게요. 당신은 일단 살아남아야 해요. 이걸 가져가요. 혜진 여사가 낡은 가죽 짐가방을 하윤 앞에 놓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갈색 가방이었어요.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열어보면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열면 안 돼요. 나가서 열어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요. 혜진 여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 미안함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일어나요, 빨리. 혜진 여사가 하윤을 일으켰습니다. 하윤은 비틀거리며 가방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뒷문으로 나가요. 택시 불러뒀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혜진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윤의 등을 떠밀었죠. 하윤은 휘청거리며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뒷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옷깃을 적셨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가방을 꼭 붙잡았죠. 뒷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윤은 그제야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4시였죠. 어둠 속에서 택시 한 대가 경광등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하윤은 멍하니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나요. 멀리요. 최대한 멀리 가주세요. 하윤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혜진 여사가 뒷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아니면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윤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도와준 걸까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았어요. 뒷머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죠. 의식이 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하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에 하윤이 눈을 떴어요. 창밖을 보니 외곽의 허름한 모텔 앞이었죠.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지갑을 꺼내 요금을 지불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백미러로 하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윤의 옷깃에 묻은 핏자국이 보였죠.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모텔 프런트에서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3층 구석 방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겨우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지우야.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지금쯤 지우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엄마를 찾고 있을까요? 하유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뒷머리의 상처에서 피가 굳어 있었죠. 하유는 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따끔거렸지만 참았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이 침대 곁에 놓여 있었어요. 하유는 한동안 가방만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혜진 여사의 말이 떠올랐죠. 열어보면 알아요. 당신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유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가방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죠.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 임신 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하유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7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임신 사실을 알았다. 태준이한테 말하니까 너무 좋아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렴. 하윤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7년 전 일은 모두 안개 속 같았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의사가 말했었습니다. 하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태준이가 이상해. 자꾸 약을 먹으라고 한다.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게 아닌데 괜찮을까?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머리가 자꾸 아프다. 집중이 안 된다. 회사에서 실수가 늘었다. 상사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회사? 하윤은 일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줄곧 집에만 있었죠. 아니, 적어도 하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가방을 더 뒤졌어요.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죠. 하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증거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죠. 하윤은 떨리는 마우스로 파일을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주차장이 보였어요. 밤이었죠. CCTV 영상 같았습니다. 한 남자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이 화면에 잡히는 순간 하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남편이 무언가 공구로 차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리는 것 같았죠. 작업을 마친 태준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했습니다. 다 됐어, 아버지. 내일 아침이면 이 여자는 사라져요. 그럼 재산이 다 내 거죠? 영상 속 태준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하윤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입을 손으로 막았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다음 날 아침 같은 주차장에서 하윤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년 전의 하윤이었죠.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겁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30분 후 사고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하윤의 차가 내리막길에서 통제를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차가 여러 번 구르는 게 보였죠.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윤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계획된 거였어. 사고가 아니었어. 태준이 날 죽이려고 한 거야. 하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7년간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사랑한다던 남편, 걱정해준다던 시아버지, 모두 거짓말이었죠. 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윤은 눈물을 닦고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에 제니퍼 한제너퍼 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MBA 졸업장이었죠. 하버드 대학교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내 거야?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M&A 계약서였어요. 수백억 원대 딜이었죠. 계약 담당자 이름에 제니퍼 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하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7년 전 모습이었지만 분명 하윤이었습니다. 다음 서류, 또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모두 하윤의 업적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죠. 금융계 실력자 M&A 전문가 제니퍼 한. 그게 하윤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마지막 서류는 병원 기록이었어요. 약물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죠. 하윤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 목록이 길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는 약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 우울증을 유발하는 약물. 7년간 약을 먹인 거였구나. 하윤은 서류를 꼭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은 이미 증발했죠. 남은 건 차가운 분노뿐이었어요. 그때 방문이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열어. 우리가 누군지 알지? 얌전히 나와.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윤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죠. 모텔 앞에 검은 차 2대가 서 있었어요. 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문을 박차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하윤은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노트북, 서류를 모두 집어넣었죠. 창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찾았어요. 거기 있구나.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둘이 복도에 나타났어요. 하윤은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아왔죠. 하윤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3층, 2층, 1층.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층 출구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곳에도 남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방향을 틀어 뒷골목으로 달렸죠. 남자가 하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요? 하윤이 가방으로 남자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죠. 하윤은 그 틈에 도망쳤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새벽이라 차가 없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윤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폐건물 사이로 숨었죠.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남자들이 지나갔어요. 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하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윤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죠. 남자의 주먹이 하윤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또 한 대, 또 한 대. 하윤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우는 어디 있어요? 하윤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죠. 그 꼬마, 이미 집으로 갔지. 너 다신 못 볼 거야. 안 돼. 하윤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남자의 발길질이 계속됐어요. 하윤은 가방을 꼭 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봐요. 정신 차려요. 누군가 하윤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죠. 여기가 어디지? 하윤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옆에 앉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하윤은 그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나 몰라요. 예린이에요. 우리 같이 일했잖아요. 예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윤의 기억 상실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죠. 예린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고 연락처 찾아서 왔어요. 제니퍼 아니 하윤 씨. 당신이 겪은 일 다 알아요.
하윤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예린.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죠.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계약서 더미. IT 보안. 전문가. 맞아요. 기억나요?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굳어졌어요. 노트북 화면을 하윤에게 보여줬죠.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 딸 싱가포르로 긴급 출국. 기사를 읽는 하윤의 손이 떨렸어요. 지우가 이미 해외로 보내진 거였죠. 사진에는 강 회장과 지우가 공항을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울고 있었어요. 지우야. 내 딸.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린이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당신이 기억을 되찾아야 해요. 예린이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하윤에게 건넸죠. 이거 먹어요. 해독제예요. 7년간 먹은 약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하윤은 약을 받아 삼켰어요. 물을 마시고 누웠습니다. 예린이 커튼을 쳤죠. 푹 쉬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눈을 떴어요. 머리가 이상했습니다. 더 맑아진 것 같았죠.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어요. 하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하윤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죠. 더 이상 겁먹은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린이 방에 들어왔어요. 일어났네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 좋다기보다는 선명해요. 모든 게.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MBA 과정, 첫딜 성사 예린과 함께한 프로젝트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이거 봐요. 예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윤의 과거 업적이 정리돼 있었어요. 수백억대 딜 기업 인수합병, 부실 기업 회생 프로젝트. 하윤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어요? 했죠. 당신은 업계 최고였어요. 제니퍼 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긴장했죠. 예린의 말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회의장에서 당당히 발표하던 모습, 계약서에 사인하던 순간 성공한 딜을 축하하던 날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내가 기억을 잃고 그 집에 갇혀 살게 된 거예요? 예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죠. 태준이 당신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당신이 담당하던 딜 중에 강 회장 회사 관련된 게 있었죠. 태준은 그걸 이용했어요. 하윤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 프러포즈, 결혼.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하윤의 능력과 인맥을 이용하려 했던 거죠. 임신하고 나서 당신이 회사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태준은 계획을 바꿨어요. 아예 당신을 없애버리기로 한 거죠. 사고를 만든 거구나.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살아남았어요. 기억만 잃은 채로요. 그래서 태준은 당신을 집에 가둬두고 약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윤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7년이라는 시간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딸까지 빼앗겼죠. 복수할 거예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린이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죠. 도현도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도현? 네, 변호사요. 우리 셋이 팀이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하윤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더듬었죠. 도현. 키 크고 침착한 남자. 법률 전문가. 그가 떠올랐습니다. 기억나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도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제니퍼 오랜만이야. 도현이 하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윤은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단단했죠. 이제 제니퍼가 아니라 하윤이에요. 알았어, 하윤. 준비됐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강 회장 집의 구조도가 나타났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지우를 되찾는 것, 두 번째는 증거 확보, 세 번째는 재산 회수예요.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하윤은 화면을 주시했어요. 뇌가 빠르게 돌아갔죠. M&A 전문가로서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혜진 여사를 활용해야 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예린과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내부 정보원이 필요해요. 하윤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혜진 여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혜진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심호흡을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하윤아? 네. 감사했어요, 어머니. 가방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전화 너머로 혜진 여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진작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지우를 되찾고 싶어요. 혜진 여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알았어. 뭘 하면 돼? 하윤은 예린과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은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죠. 회장님 서재에 금고가 있죠? 거기 들어가야 해요. 혜진 여사의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위험해. 들키면 어떡하려고. 안 들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지우를 위해서예요. 혜진 여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알았어. 해보자. 하윤이 전화를 끊었어요. 예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강 회장 집의 스마트 시스템이 나타났죠. 이제 시작하죠. 하윤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니퍼 한이 돌아온 거죠. 도현이 서류를 펼쳤어요. 작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걸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준비됐어요? 예린이 노트북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계를 봤죠. 밤 11시였습니다. 강 회장이 잠들 시간이었어요. 시작해요. 예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죠. 강 회장 집의 스마트 홈 시스템에 접속하는 중이었어요. 들어갔어요. 예린이 웃었습니다. 화면에 집 안 곳곳에 기기 목록이 나타났어요. TV, 에어컨, 조명, 심지어 냉장고까지.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돼 있었죠. 강 회장 방부터 시작할까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예린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강 회장의 침실에서 TV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최대 볼륨으로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죠.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이게?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이상한 영상이 재생됐어요. 백색 소음과 함께 지직거리는 화면.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의 모든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에어컨이 미친 듯이 작동하며 찬바람을 쏟아냈어요. 호텔룸에서 예린이 킥킥 웃었습니다. 효과 만점이네요. 하윤도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화면을 보니 강 회장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집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여사 쪽은 어때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곧 답장이 왔죠. 준비 완료. 들어갑니다. 혜진 여사는 강 회장의 서재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서재는 처음 들어가는 거였죠. 강 회장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죠. 문이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서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혜진 여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장 뒤에 금고가 있을 거예요. 혜진 여사의 이어폰으로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여사는 책장을 살폈어요. 두꺼운 법전들이 꽂혀 있었죠. 책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세 번째 책장 뒤에서 금고가 나타났어요. 디지털 키패드가 달려 있었죠. 혜진 여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예요? 지문 인식도 돼요. 회장님 손가락 찍으면 돼요. 어떻게 그걸? 혜진 여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주무실 때 해요. 지금 1층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정신 없을 거예요. 혜진 여사는 서재를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강 회장이 집사와 경비원들을 모아놓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당장 고쳐.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짜증을 냈죠. 혜진 여사가 다가갔어요. 여보, 진정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안 좋아요. 당신은 들어가 있어. 강 회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혜진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1시간 후 강 회장은 지쳐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술을 마셨어요. 스트레스를 풀려는 거였죠. 혜진 여사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강 회장은 받아서 단숨에 마셨어요. 그리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죠.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30분 후 강 회장이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죠. 혜진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손을 들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지문 채취 키트를 열었습니다. 하윤이 미리 보내준 거였어요. 투명한 필름에 강 회장의 엄지손가락을 눌렀습니다. 지문이 선명하게 찍혔죠. 혜진 여사는 필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 앞에 섰죠. 필름을 센서에 갖다 댔어요. 삐삐삐 소리가 나더니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성공이에요. 혜진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어요. 서류 사진 찍어요. 최대한 많이요. 혜진 여사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가 가득했어요. 비자금 장부, 정치인 로비 명단, 횡령 증거 문서. 혜진 여사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혜진 여사의 등에 땀이 흘렀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마지막 서류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삐삐 삐삐. 현관 보안 시스템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진 여사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어머니, 태준이에요. 빨리 나가요. 하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금고를 닫고 책장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서재 불을 끄고 복도로 나왔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렸죠.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태준이 복도에서 혜진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화장실 가는 길이야. 넌 이 시간에 왜 왔어? 그냥 집에 왔어요. 태준이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재 문을 확인하면 어쩌죠?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걸음을 멈췄죠. 저 애가 왜 또 울어? 태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혜진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죠. 성공했어요, 하윤아. 혜진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혜진 여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상한 쾌감이 올라왔죠.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호텔룸에서 예린이 사진들을 분석했어요. 도현이 옆에서 서류를 검토했죠. 이거면 충분해요. 횡령 증거가 확실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다음은 태준이에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예린이 웃었어요. 프라이빗 뱅크 금고 말이죠? 이미 준비 다 됐어요. 태준은 다음날 프라이빗 뱅크를 찾았습니다. 내연녀와 함께였죠. 80억 원의 현금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내연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돈다발이 가득 쌓여 있었죠. 내연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빠 진짜 많다. 태준이 으쓱했어요. 돈다발을 하나 집어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치지지직.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졌어요.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준과 내연녀가 비명을 질렀죠. 뭐야 이게. 돈다발이 순식간에 물에 젖었습니다. 80억 원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태준이 스프링클러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잘못 관리한 거잖아. 내연녀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화를 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둘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은 돈다발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죠. 그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어요. 호텔룸에서 하윤과 예린, 도현이 그 장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도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 회장 회사의 재무 구조도였어요. 채권 구조를 보세요. 약점이 여기 있어요. 하윤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M&A 전문가의 본능이 깨어났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채권이네요. 만기가 3개월 남았고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인수하면 회사를 흔들 수 있어요. 하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계산했죠. 300억 원 정도 필요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페이퍼 컴퍼니 3개 만들어뒀어요.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자금 세탁 추적이 불가능해요. 하윤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죠. 시작해요. 일주일 후 강 회장은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재무이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재무이사가 태블릿을 내밀었죠. 삼자 배정 채권이 전부 팔렸습니다.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들한테요. 뭐라고?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채권을 누가 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기의 상환을 요구하면 회사가 위험해지는 거였죠. 당장 알아봐. 누가 샀는지 확인해.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커피잔이 쏟아졌죠. 그 순간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누구야?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넌 누구야? 기억 안 나세요? 7년 전에 만났죠. 제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릴 때요.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윤이, 너냐? 네, 맞아요. 아니, 정확히는 제니퍼 한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죠. 임원들이 강 회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가. 다들 나가. 강 회장이 소리쳤어요. 임원들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불가능해. 그 여자는 기억을 잃었어. 약도 계속 먹였고. 하지만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와. 30분 후 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강 회장이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윤이가 전화했어.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럴 리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처리했다고요. 확실하게? 채권을 누가 샀는지 알아? 그게 하윤이야.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채권만이 아니에요. 재무이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경제신문에 이게 실렸습니다.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 비자금 의혹, 정치인 로비 정황 포착. 강 회장이 신문을 낚아챘어요. 기사를 읽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죠. 혜진 여사가 찍은 사진들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사 출처는 익명 제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같은 자료를 받았대요. 곧 조사 들어올 겁니다. 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20% 한가예요. 재무이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대주주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주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모두 화가 나 있었죠. 회장,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돈으로 로비를 한 거야? 주가 폭락 책임져. 주주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진정하십시오. 오해입니다. 오해?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슨 오해야? 한 주주가 책상을 쳤어요. 다른 주주들도 동조했죠. 회장 퇴진, 경영권 반납. 주주들의 외침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날 밤 혜진 여사는 강 회장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당신. 혜진 여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강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나가. 혜진 여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려 했죠. 당신도 알고 있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혜진 여사는 걸음을 멈췄어요. 뭘요? 하윤이 말이야. 당신이 도왔지? 혜진 여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죠. 그래요. 내가 도왔어요.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혜진 여사에게 다가갔죠. 미친년. 왜 그랬어? 혜진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강 회장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혜진 여사를 때리려 했죠. 하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치세요. 어차피 30년간 맞고 살았잖아요. 혜진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강 회장은 손을 내렸어요. 힘이 빠진 것 같았죠. 나가. 당장 나가. 혜진 여사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 여사는 지우 방에 갔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야, 할머니가 화장실 갈게. 여기 있어. 혜진 여사는 지우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여권을 꺼냈죠. 그리고 옷장에서 지우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응, 할머니가. 정리 좀 하는 거야. 혜진 여사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겼어요. 나중에 필요할 거였죠. 그때 태준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뭐해요? 혜진 여사는 재빨리 몸을 돌렸어요. 지우 방 정리 중이야. 너는 왜 왔어? 아버지가 부르세요.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를 한번 쓰다듬고 방을 나갔어요. 1층 서재에서 강 회장과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죠. 앉아. 강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소파에 앉았어요. 당신 하윤이랑 연락하고 있지? 혜진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휴대폰을 던졌어요. 혜진 여사 앞 바닥에 떨어졌죠. 통화 기록 다 봤어. 부인하지 마. 혜진 여사는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야. 가족? 우리가 가족이었나요? 혜진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30년간 나한테 뭐 했어요? 매일 무시하고 때리고 아들은 사람 죽이려 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입 닥쳐.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혜진 여사는 일어섰어요. 이제 끝났어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혜진 여사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강 회장이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자기 방으로 돌아온 혜진 여사는 하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켰어요. 조심하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혜진 여사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호텔 룸에서 하윤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예린과 도현이 옆에 있었어요. 혜진 여사가 들켰어요. 괜찮아요?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는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필요한 거 다 확보했어요. 도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강 회장 회사 주가 그래프가 보였어요. 계속 하락 중이었죠. 내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완벽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들렸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지우를 데려와야 해요. 하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투자 계약 체결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돼. 투자 유치하면 다 해결돼. 강 회장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중동 투자자들과의 계약이었죠. 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어요.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차 준비됐어요. 알았어. 지우는? 유모가 보고 있어요. 강 회장은 서재로 가서 서류를 챙겼습니다. 계약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였죠.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혜진 여사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혜진 여사가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차가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결식 장소였죠. 강 회장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했어요. 태준이 옆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늘 계약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강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언론사 기자들, 회사 임원들. 스크린에 회사 로고가 크게 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입장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올라갔죠. 중동 투자자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강 회장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죠. 그럼 계약서 서명하시죠. 투자자 대표가 만년필을 꺼냈어요. 강 회장도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볼룸이 어둠에 잠겼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뭐야, 정전이야? 아니요, 스크린 보세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로고가 아니었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서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비자금 장부, 정치인 명단, 횡령 증거. 혜진 여사가 찍은 그 서류들이었죠. 스크린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저건 어떻게 해? 강 회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단상에서 뛰어내려 기술팀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장 꺼. 지금 당장. 안 됩니다, 회장님. 시스템이 해킹당했어요. 볼룸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자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죠.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님?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볼룸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배지를 보이며 앞으로 나왔죠. 강철민 회장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강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강 회장은 저항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나. 강 회장님 동행해 주시죠. 강 회장이 끌려나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잠깐, 저 남자도요. 또 다른 수사관이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강태준 씨도 공범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나는 몰라요.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태준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수사관들이 태준도 데려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볼룸을 빠져나갔어요. 경비원 옷을 입고 있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지우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시동을 걸었죠.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남자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죠. 추격하는 차가 없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높였죠. 30분 후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도로를 막고 서 있었죠. 남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어요. 남자는 방향을 틀어 도망가려 했죠. 하지만 뒤에서도 차가 나타났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갇혀버린 거예요. 남자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앞차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하윤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죠. 뒷차에서는 도현과 예린이 내렸어요. 하윤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죠. 남자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 선택이에요. 문 열고 지우만 보내면 가족은 안전해요. 안 열면. 알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며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하윤이 뒷문을 열었죠.
지우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하윤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지우야. 하윤이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차에서 내렸죠. 지우는 하윤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예린이 다가와 남자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도현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죠. 네, 아동 감금범 잡았어요. 위치 보낼게요. 남자는 땅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하윤은 지우를 안고 자기 차로 걸어갔습니다. 지우가 하윤의 얼굴을 만졌어요. 엄마 다쳤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윤이 지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고 볼에 키스했죠. 도현이 다가왔어요. 경찰이 10분 안에 도착한대요. 우리는 먼저 가죠.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죠. 백미러로 예린과 도현의 차가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윤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할머니는요? 하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혜진 여사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도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하윤은 지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예린과 도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 혜진 여사를 모셔올 거예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도 다 됐어요. 모레 첫 재판이에요.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요. 이혼 소송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반격, 극적 역전 드라마라는 제목이 연일 포털 메인을 장식했죠. 하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윤 씨,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하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 그걸 증명하겠어요. 하윤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이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긴장되세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7년간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온 거였죠.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죠. 감옥에서 호송된 거였어요. 태준이 하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태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하윤은 담담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착석하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태준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죠.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윤이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었어요. 판사님, 그건 조작된 기록입니다. 하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도현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서류를 제출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7년간 기억력 감퇴 약물을 투여받았어요. 피고가 고의로 먹인 겁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 약물 성분이 맞습니다. 이건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물인데요. 하윤이 USB를 꺼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죠. 이 영상을 봐주세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태준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죠. 날짜는 7년 전부터 최근까지 여러 개였어요. 피고는 의사 처방전을 위조해서 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먹였죠. 제 기억과 판단력을 없애기 위해서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당신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준 거야. 판사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도현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약물 성분 분석표였죠. 하윤 씨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7년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매년 같은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판사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윤이 또 다른 USB를 꺼냈어요. 스크린에 새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CCTV였어요. 7년 전 태준이 하윤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장면이었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태준이 소리쳤어요. 하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받았어요. 원본 영상 맞다고 나왔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저를 죽이려 했어요. 브레이크 조작으로 사고를 유도했죠. 제가 운 좋게 살아남자 이번엔 기억을 없애고 감금했습니다. 하윤이 일기장을 꺼냈어요. 7년 전 임신 일기장이었죠. 이게 제가 쓴 일기입니다. 피고가 약을 먹이기 시작한 시점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일기장 내용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읽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훔쳤죠. 그리고 아동 학대 증거도 있습니다. 하윤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강 회장 집 내부 CCTV였습니다. 태준이 지우를 방에 가두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 나쁜 새끼. 방청석에서 누군가 욕을 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죠. 하윤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는 비자금도 조성했어요. 아버지 강철민과 함께요. 이게 장부 사본입니다. 도현이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판사가 꼼꼼히 읽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태준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반론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앉았어요. 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원고 측 마지막 진술 있습니까? 하윤이 일어섰습니다. 법정 전체를 둘러봤어요. 판사님, 저는 7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억을 잃고 정체성을 빼앗기고 딸마저 빼앗길 뻔했죠.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죠. 하윤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한때 사랑했어요. 믿었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죠.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윤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완전한 양육권과 정당한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건 제 권리예요. 하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살인 미수가 결합된 중대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 강태준은 원고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기억을 조작했으며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태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양육권은 전부 원고에게, 재산 분할은 원고가 요구한 전액,
위자료 80억 원을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또한 피고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재판은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태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교도관들이 막았어요. 포승줄이 채워졌죠. 하윤, 한 번만 용서해줘.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돌아봤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오점이었어요. 이제 그 오점을 지웠으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하윤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혜진 여사와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우가 달려와 하윤을 안았습니다. 혜진 여사도 다가와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하윤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셋이 포옹했습니다. 취재진이 사진을 찍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서며 하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가 하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어디 가요?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1년 후. 교도소 면회실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강 회장이 수의를 입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초췌했죠. 1년 전에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편지 왔어요.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 너머에 아무도 없었죠. 교도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발신인은 혜진이었죠. 편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남남이에요. 건강하세요. 강 회장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죠. 다른 감방에서 태준도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역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6개월째였죠. 수감자들이 태준을 괴롭혔어요. 아동학대범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매일 구타당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날 밤 태준은 독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미친 거였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반면 하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JH그룹 본사 회장실. 하윤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2분기 실적 나왔어요. 도현은 이제 법무이사였습니다. 서류를 하윤에게 건넸죠. 매출 2조 원 달성했네요. 하윤이 미소 지었어요. 1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예린 이사 덕분이죠. 예린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보안이사가 된 거였죠. 회장님, 신규 보안 시스템 구축 완료했어요. 완벽해요, 예린 씨.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1년 전 함께 시작한 복수가 이제는 성공적인 사업이 됐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도현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 현황입니다. 올해만 500가구를 도왔어요. 하윤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설립은 하윤의 꿈이었어요.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좋아요. 내년에는 1000가구 목표로 해요.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 여사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하윤아, 저녁 준비됐어. 언제 와? 30분 후에 갈게요. 하윤이 가방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놨어요. 한강변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30층 최상층이었죠. 하윤이 직접 구매한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우는 이제 7살이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죠. 우리 지우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지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윤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혜진 여사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혜진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거였죠.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지우. 혜진 여사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혜진 여사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물론이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우가 킥킥 웃었어요.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지우야.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저기 봐요. 별이에요. 지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 몇 개가 보였어요. 지우야, 소원 빌어봐. 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죠. 하윤과 혜진 여사도 함께 눈을 감았어요. 소원이 뭐예요, 지우야?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셋이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거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 소원 꼭 이루어질 거야. 혜진 여사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윤도 둘을 껴안았어요. 세 사람이 포옹한 채 야경을 바라봤죠. 7년간의 악몽이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하윤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엄마, 무슨 생각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눈을 뜨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혜진 여사가 하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윤아, 고마워. 나한테도 새로운 삶을 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둘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며 하윤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혜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지우가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엄마, 책 읽어줘요. 그래, 우리 공주님. 하윤이 지우 옆에 앉았어요.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죠. 혜진 여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우가 잠들었습니다. 하윤이 지우를 방에 데려가 재웠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혜진 여사가 차를 내놨습니다. 둘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하윤아, 후회 안 해? 뭐가요? 복수한 거.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거. 하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정이었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이었죠. 혜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후회 안 해. 늦었지만 옳은 일을 한 거니까. 두 사람이 찻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계속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하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자였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의 과거는 끝났고 희망의 미래가 펼쳐졌죠. 하윤은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것이 하윤의 진짜 복수였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승리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